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원금 중단이라는 거센 외풍 속에서도 청취율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8일 TBS에 따르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2022년 3라운드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청취율 13.9%를 기록했는데요. 2018년 1라운드 이후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시사 프로그램 청취율 2위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3위에는 이전 조사에서 11위를 차지했던 TBS 신장식의 신장기업이 차지했는데요. 신장식의 신장기업은 3.9%의 청취율로 2분기 연속 저녁 시사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TBS FM의 채널 점유 청취율은 15%를 기록하며 조사 대상인 서울 수도권 20개 채널 가운데 2위를 유지했는데요. TBS는 청취율 조사 결과에 대해 예산 문제 등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청취자 응원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취율 조사는 지난 7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69세 라디오 청취자 3,000명을 상대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면접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한편 TBS는 출연금 지급 중단을 골자로 한 조례가 발의되면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인데요. 서울시의회 다수를 점한 국힘당은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최근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를 꾸렸습니다. TF는 유정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박칠성, 김성준, 박강산, 박유진 의원 등 5명이 참여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TBS를 둘러싼 논란들을 점검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진영 유일한 메이저 스피커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집요한 제거 작전으로 종방 위기에 처해졌는데요. 제대로 된 언론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시민들이, 아니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라도 TBS를,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지켜야 할 텐데요.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 퇴근을 하시는 겁니까? 퇴근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자꾸 어떤 쪽으로 저희는 그 상황에서 어제는 퇴근하실 때는 상황이 발전이 돼 있지 않았지요. 근데 예고는 비에 대한 예고는 비에 대한 예고가 있다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퇴근을 하실 때는 저희들도 다 일상적으로 어제 저녁 약속도 있고 다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약속된 어떤 미팅이라든지 예정 등이 무작정 미뤄지거나 연기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처라는 것이죠.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착오가 없으셨습니다. 퇴근을 몇 시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왜 차를 못 돌렸을까?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차를 못 돌리던 이미 퇴근을 계셨던 것 같고요. 그 상황에 저녁 시간 9시 때부터는 침수가 이미 주변의 서초동 지역에 시작되었고 그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바로 상황실입니다.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냐 가지고 어떤 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컨트롤다가 부재했다라고 프레임을 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는 거죠. 지금 들으신 내용은 10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인데요. 강 수석은 집중호우 당시 윤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상황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 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집중호우가 내릴 당시에 왜 차를 못 돌렸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국가재난 상황을 안일하게 대처한 잘못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죠. 강 수석은 이미 차를 못 돌리는 퇴근을 하고 계셨던 것 같다며 그 상황에서 저녁 9시부터는 이미 서초동 지역 주변에 침수가 시작됐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서초동 윤 대통령 자택 인근에는 침수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하나마나한 거짓말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강수석은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냐를 갖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였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며 대통령의 관저가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사저에 머무는 것을 공격하기 위한 야당의 프레임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도대체 이들의 머릿속에는 우동사리 말고 뭐가 들어있는지 의문입니다. 첫 번째 침수 때문에 못 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경호상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항상 복수로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어디로든 이동을 못하게 갇혀 있었다라는 것은 그렇죠. 경호상의 심각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경호실장 경질 사유입니다. 이거. 두 번째 헬기를 뜨는데 주민들이 시끄러울까 봐 못했다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예. 그거는. 국가 재난 상황인데 헬기 뜨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누가 항의합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환영하죠. 일하러 가신다는데. 이건 저도 이 해명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다음 세 번째가 대처 역량이 떨어질까 봐 못 갔다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변명을 하는 게 좀 부끄럽지 않은지 좀 되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동할 때 무슨 역량이 훼손된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경호상의 문제 또는 의전이 과할 게 걱정이 됐다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뭐 새벽 1시라 하더라도 맞습니다. 재난 상황이다. 그럼 LSC를 소집할 정도의 상황이다 하면 부처 장관들이 다 달려옵니까? 맞습니다. 최소한 화상으로라도 연결하고 그게 정부, 그게 국가죠. 그러니까요. 정부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건데 근데 이제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라고 이제 해명했거든요. 이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궤변도 그런 궤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어떻게 국가 재난 관리를 관리하고 그게 장악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재난 관리는 크게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속, 두 번째는 정확, 세 번째는 상상력을 총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상상력은 왜 필요한지 좀 더 여쭤볼 텐데 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속 정확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상상력이라는 것은 재난이라는 것은 똑같은 형태로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총동원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상황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어느 것 하나 충족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 공포 영화가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실시간으로 상영되는 그런 비극이 된 거라고 봅니다. 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정말 궤변도 그런 궤변이 더 이상 없다며 아파트에서 어떻게 국가재난 관리를 관리하고 상황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2019년 강원도 산불 사태 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대응에 이어 자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회의가 열린 것을 소개하며 전화기 몇 대로 어떻게 재난 상황을 총관리하고 점검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 역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청와대를 안 쓰겠다고 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이라며 자택에서 전화로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얘기하는데 참 난망한 얘기다. 그러면 위기 대응과 관련한 상황실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전화기 한 대만 했으면 다 된다는 데라고 직격했는데요. 그는 경호 의전 문제로 현장 대응에 혼선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도 의전과 경호를 포기하면 된다.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홍보용 사진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거 가장 관심 많을 건데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면서 신림동 간 그 사진을 홍보용 사진으로 우산 쓰시고 이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인데 여기에다가 홍보용 사진을 지금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간혹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제 사진이나 이제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용화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용산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지 디렉팅이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쓰세요. 전문가를 안 쓰시니까 자꾸 이거 아마추어들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진지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 기술이다, 수준이다. 이 사진도 사진이지만 이 카피, 그다음에 구도,
그다음에 이 모습 자체가 이게 어떤 신뢰감을 주고 이게 위기를 해결하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어 탁 전 비서관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사진과 이미지들은 딜렉팅 최저 수준이라며 이것은 기술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써야 한다고 조언 아닌 조언을 했는데요. 전문가를 안 쓰니까 자꾸 아마추어들을 쓰게 되면 진지하게 보이지도 않고 사진 카피 구도 이런 모습 자체가 신뢰감을 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아마추어인 거죠. 아마추어 정부, 아마추어 대통령,